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이 공공의료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정부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성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은 10곳입니다. 부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전국 평균 5.7%의 절반도 안 되고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도 전체 병상의 6.1%에 그쳐 전국 평균 10%보다 크게 낮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할 때 최전선에서는 공공의료가 그만큼 취약한 건데 부산시의회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달라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료 수익 적자 문제와 의료의 질이 떨어져 효용이 없다는 편견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수익적 시각으로 접근할 게 아닌 시민 건강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사실은 이게 투입 대비 이익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만큼 지방의 공공의료원들은 예비 타당 조사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공공의료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의 개선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인력 확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의 92%가 부산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지난 29일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행히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A군과 밀접 접촉한 가족과 학교 학생, 교사 등 115명에 대해 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군이 다녀간 PC방과 학원에서 45명을 직간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신원 확인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내성고등학교 수업을 원격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6월 12일 예정이었던 중간고사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친환경 미래에너지원인 수소.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른바 수소도시를 꿈꾸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특히 선박과 항만 관련 수소에너지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2인용 낚싯배입니다. 하지만 이 배를 움직이는 원료는 물, 배 이름도 워터보트입니다. 선박 내 공간에 넣은 물이 분해돼 수소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가 배터리에 저장돼 배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부산대 교수팀이 3년 전 개발에 성공한 수소 선박으로 지금은 일반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예, 저희가 1차적인 목표는요, 이 배가 물 밖으로, 물 위에 띄어졌을 때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니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저희가 작은 배로는 이미 성공을 했고요. 수소는 화학 반응에서 아무것도 내뱉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 소스인 거죠. 수소차, 수소버스에 이은 수소 선박까지 청정에너지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소 산업 선도도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울산과 창원, 강원도, 충남 등이 잇따라 수소도시, 수소경제 비전을 내놓으며 수천억 원씩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부산형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민간 합동 어떤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그 협의체나 이런 거를 추가로 발족을 시켜서 수소경제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특히 선박과 항만의 수소 경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는 특화된 지정학적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항만 수소 도시가 없기 때문에 부산은 항만 수소 도시로서의 타켓을 잡고 가는 게 좋고요. 2050년까지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5분의 1을 수소가 차지하고 관련 일자리도 3천만 개 가량 만들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형 수소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물금 취수장에서 다이옥산 성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의심 공장을 찾았다는 기사입니다. 합동조사단 폐수 검사 결과 양산 산막산업단지 한 공장 폐수에서 방류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산 성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양산시에 다이옥산 배출 신고를 한 업체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0일 이상 다이옥산이 검출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같은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의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법은 이적 행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두 사람에게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1950년 부산 형무소에서 학살된 사람이 최소 1,500명이라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이후 부산에서 처음 진행된 재심 판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린다는 뉴스입니다. 부산지법은 조현철 영장 전담 판사가 오 전 시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 전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단순 추행 이상이라고 보고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정 공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승객도 광고도 줄었지만 광고 요금은 그대로 받아서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 기준 부산 도시철도 승객은 지난해보다 반토막으로 줄었고 또 계약 기간은 남았는데요.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 광고사에 고충을 실었습니다. 반면 대구와 인천, 대전 등 다른 지역들은 이용료를 최대 60%까지 깎아주고 있어서 대비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초여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지난 주말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25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해안가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중부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부산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5도, 양산 30도, 합천과 진주는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 중부지방으로만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당분간 비 예보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더운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안전 개장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소방과 경찰 등 유관 인력 지원을 받기 위해 개장 고시를 하게 됐지만 예년과 다르게 6월 한 달 동안 파라솔과 튜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타인과의 신체 접촉과 코풀기 주의, 샤워시설 이용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많은 과학 논문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표되지만 실제 상업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울산과학기술원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발표한 이론을 의료기기에 접목해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창업기업이 울산과학기술원에만 100여 곳에 달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시신경이 퇴화하는 것을 늦추는 주사를 놓기 전에
눈 표면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마취제가 투여됩니다. 이 같은 치료는 적어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건호 교수팀이 낸 체내 세포를 한순간에 얼리는 논문을 의료기기에 실제로 적용한 건데 시술의 편의성은 물론 안구 건조증 같은 부작용이 없어 정부가 최대 210억 원의 기술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상 실험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환자도 많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또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니스트는 논문을 통해 검증된 이론이 상용화돼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2009년 개교 이래 꾸준한 창업기업 육성으로 교원과 학생이 만든 회사가 99곳에 이릅니다. 지난 2017년 게놈 기술 기반의 1호 기업을 시작으로 기초과학과 에너지, IT 분야 등 교내 기업들의 합산 가치는 3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역 산업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산업까지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연구진의 창업이 대규모 실증 사업비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제21대 총장으로 선출된 차정인 부산대 신임 총장이 최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아직 취임식을 개최하진 못했지만 대학 내 개혁과 명문 부산대 위상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생 인터뷰 부산대 차정인 신임 총장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산대 21대 총장으로 취임한 차정인 총장. 지난 2월 사상 최초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립부산대의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로 선출됐습니다. 좀 품위 있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이뤘다는 것, 그 두 개를 다 이뤘다는 것. 말하자면 깨끗하고 품위 있는 선거가 또 하나의 승리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학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번에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법학과 출신으로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부산대 교수로 재직해온 차정인 신임 총장은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을 슬로건으로 무엇보다 침체된 대학의 분위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공정과 합리, 협력과 상호 존중이라는 4대 원칙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집단 지성이 발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대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할당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지역대학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대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대기업이나 또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지역민들의 지원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지역대학 육성 정책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와 기재부에 머무르지 않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임 중 이루고자 하는 최우선 목표에 대해 우수한 지역 인재 영입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꼽았습니다. 의학 계열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불경 지역 고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할당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산대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을 모두 공공기관과 사기업, 학계, 각계각층의 리더로 잘 양성해 나가는 것이 저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목표입니다. 바른 길을 걷고 어려운 일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평생의 소신과 함께 졸업생이자 법률인 교수로서
부산대와 부산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해온 차정인 신임 총장이 앞으로 그려나갈 부산대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 지역민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는 지명 수배된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를 넘겨주고 검거조차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찰 온라인 시스템 등에 접속한 뒤 지명 수배 정보와 다른 변사 사건 내용을 내연녀에게 알려줬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검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연장 패배를 두산에게 되갚으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롯데는 어제 잠실 원정 경기에서 연장 10일에 이대호의 밀어내기 볼넷과 안치홍의 2타점 적시 2루타 등을 묶어서 두산을 8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전날 연장 패배의 아픔을 서력하면서 지난 27일 삼성전부터 이어진 4연패에서도 탈출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승리로 11승 12패를 기록하면서 중간 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1 부산 아이파크의 첫 승 도전이 또 실패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30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 블루윙스를 상대로 득점 없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2연속 무승부,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친 부산 아이파크는 개막 이후 4경기에서 2무 2패 성적을 올리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는 6일 토요일 상주 상무전에서 첫 승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 경남 경마공원이 오는 4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지역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정착되고 생활 방역 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휴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는 경마를 재개할 때도 공원 내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사전 예약된 고객만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세부적인 채용 규모는 신입직 12명, 경력직 11명 등 모두 23명이며 감사와 법무,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채용합니다.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응시 방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